안녕하십니까. 북마커TV입니다. 해빙 네 번째 시간,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해빙을 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교훈이었다.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이죠.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예요. 홍 기자님, 지갑에 지폐가 있으면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20유로 몇 장을 꺼내들자 그녀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돈에 대해 불편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평소에도 그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걸요? 아니요. 다시 말해볼게요. 그 돈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저 편안하게만 느껴지는 걸요. 아마 있음을 느껴서 그런가 봐요.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서유는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물잔을 들었다. 물이 3분의 2쯤 차 있는 종 모양의 잔이었다. 그녀가 컵을 좌우로 흔들더니 움직임을 멈추고 내 눈을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이 컵이 우리에게 있는 부의 그릇,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컵이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오겠죠?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제 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의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죠. 그러고 보니 마윈도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대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한다네요. 혹시 마윈도 돈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내 질문에 서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윈이 이미 해빙을 해왔다고 확신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을 뒤집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편안함의 기본 상태라는 말이죠. 그것이 해빙의 핵심이에요. 저는 마윈이 남들처럼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라고 말하는 대신 편안하지 않다고 한 것에 주목해요. 편안함을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편안함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설명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함을 각인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해당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만 입력하죠. 예컨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는 식이죠.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세윤이 싱긋 웃은 뒤 설명을 이어갔다. 제가 수만 명의 진짜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해요. 몇몇은 강박적일 정도로 그렇게 하죠.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예요. 강박적일 정도로 프로그래밍 한다고요? 네. 진짜 부자들은 삶이란 자신의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와 신념 체계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알죠. 마윈도 편안하지 않다고 주입함으로써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동시에 균형을 회복했을 거예요. 무의식은 균형을 잃은 의식을 다시 원래 입력된 상태로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저는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졌나 봐요. 사탕 하나 사는 것까지 다 기록하면서 돈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거든요. 돈을 편안하게 느끼면 마치 아무리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이해한다는 듯한 그 눈빛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지갑에 10만 원 이상 넣고 다닌 적이 없어요. 돈이 넉넉하면 낭비하게 될까 두려워하던 점. 월급을 받으면 보정비를 쓴 다음 저금부터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건 항상 뒷전이었죠. 되돌아보니 제가 느끼는 즐거움보다 돈에 대한 긴장이 우선이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홍 기자님, 우리 팔 안에는 구부리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 다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팔을 구부릴 때는
구부리는 쪽으로 많은 근육들이 협조하죠. 펼 때는 반대가 되고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구부리는 동작과 펴는 동작을 동시에 할 수 없듯 우리도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어요. 그동안 홍 기자님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불안과 기쁨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과 긴장이 큰 나머지 기쁨이 그 그림자에 갇혀버렸던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하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에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여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해요. 심해지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쉽게 이해가 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해지고 귀가 뭉치곤 했다. 순환이 안 되어서인지 두통이 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돈이 오는 길을 막은 것은 내가 느낀 긴장의 에너지일까? 반면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홍 기자님과 우주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되어 우주는 내 감정 에너지를 수신한 뒤 편안한 내 모습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춰서 경제생활이 편안해지도록 도와주죠. 홍 기자님의 마음속에 두 개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불안과 긴장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기죠.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윤이 한쪽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 혜빈이요? 네, 맞아요, 홍 기자님.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셨어요? 네, 최근에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마음먹었죠. 근력을 키우고 싶었어요. 우리 마음도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헤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의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되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나를 격려하는 그 말에 저절로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 같았다. 헤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공과금과 세금,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분하게 듣던 서윤이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부드럽게 나를 보았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 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뱃멀미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마음에서 몰아치던 폭풍우가 가라앉는 것 같았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온 마음을 다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불안이 냄새 없는 가스처럼 스며들어 나를 침몰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과 긴장은 암같이 도려내야 할 종량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체계일 뿐이에요.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하도록 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조금 흔들린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소윤의 말을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불안해도 헤빙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많아요.
여가 시간에도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감정을 낭비하곤 하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져요. 아,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내 얼굴을 보고 서윤이 덧붙였다. 마치 운동과 휴식을 반복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마음도 휴식을 통해 더 건강한 체질이 되는 법이거든요. 마음이 깃돌처럼 가벼워졌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네? 제가 웬만한 자기계발서는 다 읽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했냐는 말씀이시죠. 그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안하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빙을 시작했잖아. 그럼 돈이 언제 들어오는 걸까? 이러다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희망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불안했고 두려웠다. 이제 보니 나를 편안함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었다. 해빙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내 실수를 깨닫고 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공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이미 그건 제 것인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낀 것. 서유는 밝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짚어내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보죠. 해빙은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자연히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의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결국 해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의 결핍이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해빙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증폭시킨다고요?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 달에 한 번 CEO들과 마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방법을 알려줬죠. 다들 해빙의 효과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부자들만 아는 특별한 비밀인 걸까? 절로 귀가 솔깃해졌다. 해빙 노트를 써보세요. 일기를 쓰듯 해빙을 기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비슷해요. 해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으면 돼요. 그 말을 되새겨보는 사이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물살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점을 찍은 뒤 그것을 연결하면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해빙 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죠.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될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제 데이터에 따르면 누구나 인생에서 2번에서 5번 정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활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리죠. 좋은 흐름을 포착해내지 못한 탓이에요. 꼭 그 기회를 잡고 싶어요. 노트 쓰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문장은 단순한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 나는 느낀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여도 멋지겠죠? 매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3, 4회 쓰는 것을 더 권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서윤의 말에 영감을 받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헤빙노트를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리면 어떨까요?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달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헤빙의 기쁨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내 생각에 동의해 주었다. 더 헤빙 네 번째 시간 불안해서 헤빙 되려면 이었습니다. 오늘은 편안함, 자연스러움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저 또한 되돌아보면 삶의 여러 선택의 순간들에서 최상의 선택은 물과 같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럴 때가 결과도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북마커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